자, 여러분 6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요즘에 코로나 환자가 안정적으로 감소를 해서 조만간 여러분이랑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얼굴 보고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한 3주 남았으니까 동영상 강의 열심히 듣고 오프라인 강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벤트 핸들링, 윈도우 프로그램의 본질은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마우스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고 버튼 누르고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막 반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본질인데, 오늘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드로어라고 하는 그림판 비슷한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함수의 사용법도 익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을 갖다가 익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특정한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진도를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구입한 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수업을 할 때 상당히 행복한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개를 가르쳐 주면은 10개를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쌓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의 한계상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여러분들 모든 걸 가리키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내가 드릴 노력의 한계도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벤트 핸들링 시작을 하는데, 이벤트 핸들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시퀀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어떤 요소의 컨비네이션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으로 조치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 세 개의 요소는 뭐냐? 어떤 윈도우 객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핸들러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핸들러가 호출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고 핸들러를 프로그래밍 하는 게 윈도우 프로그램의 본질이다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여기에 어떤 윈도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핸들러가 호출되는가, 요 어떤 세 가지 요소를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이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등록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샵이나 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도구가,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 점은 참 편합니다. 그 점 편하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콤비네이션을 갖다가 프로그램이 손수 이제 손 코딩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자바랑 C++를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벤트 핸들링의 가장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이후에는 그 비슷한 메커니즘을, 그 똑같은 메커니즘을 비주얼 C++랑 자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 중에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show라고 하는 함수, 스태틱 펑션인데, 요거랑 콘솔의 beef 함수, 그 다음에 슬립 함수, 이 세 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알다시피 도스 창이 없어요. 도스 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디버깅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거나 프로그램의 상태를 볼 때 우리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write line을 써가지고 변수값들을 출력함으로 해가지고선 중간 결과값을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콘솔 창을 쓰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어떻게 이제 중간 결과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프로그램을 여기 이런 함수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게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짜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계속 이용할 거니까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버리지 말고 그 프로그램을 다음 수업 듣는데 또 이용을 할 거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갖다가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의 이름은 C샵의 윈폼스 응용 프로그램이고 폴더 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데스크탑에다 했으니까, 바탕화면에다 했으니까. 이름을 X드로우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X드로우. 여러분들 드로워 그 소스 코드 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는 항상 프린트해서 이렇게 지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는 걸 참조해서 코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이는 안 만들 거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가 X드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눌러줍니다. 자, 전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지만 얘는 자동으로 기본 골격을 만들어 주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진 그 기본 골격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 폼 1 나중에도 보면 이제 여기 도구 상자를 통해 가지고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또 속성을 이용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텐데 그런 조치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변수 이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그렇게 1, 2, 3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폼 1, 폼 2, 폼 3 이런 식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꼭 바꾸는 버릇을 들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form1.cs 파일, form1.cs 파일을 xdraw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어요. xdraw. 그런데 전에도 한번 요 경우로 한번 본 적이 있지만은 form1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저기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여기저기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을 바꾸면은 얘가 자동으로 만들었던 form1이라고 하는 글자들을 다 xdraw로 바꿔줍니다. 클래스 이름도 여기 아까 form1이었는데 이제 여기 form1이었는데 이거 파일 이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소스 코드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리턴을 딱 치게 되면은 파일 이름을 바꾸는데 그 안에 있는 form1 글자들을 다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파일 이름만 form1으로 돼 있지 나머지는 다 저기 그냥 파일 이름만 저기 xdraw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form1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yes를 눌러야 됩니다. 자, yes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폼, 요 윈도우 폼의 타이틀이 보면 form1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눈에 보기가 언짢으니까 요거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m1 요거 선택을 하고 여기 가서 속성을 눌러줍니다. 속성을 누르면은 속성 중에 여기 form1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텍스트를 x 드로워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이 속성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창. 이 속성창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그런 틀을 제공을 합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여기 보면 아이콘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예요. 사실은 두 개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속성. 여기 보면은 속성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번개 표시 이벤트. 기본적으로 속성과 이벤트를 이 창을 가지고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이 4개냐? 이 속성인 경우에 얘는 그냥 항목별로 쭉 나열이 되는 거고 항목별로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겠죠. 중요한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은 똑같은 속성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알파벳으로 C, D, E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C, D, 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항목의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제 그룹핑을 해서 그 중에서 좀 또 폰트랑 관련되는 거 여기 쫙 있고, 뭐 모양이랑 관련되는 것도 여기 쫙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속성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두 가지 형태로 명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번개 표시, 요거 한번 해봤었죠, 그죠? 번개 표시, 요거는 이벤트를 등록할 때,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할 때 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해볼 거고, 여러분들은 차후에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상당한 것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기 바랍니다. 자, 기왕에 여기 뭡니까? 도구상자 속성 어디 갔지? 속성창을 지워버렸네요. 그렇다고 치고 이것도 도구상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상자를 보면은 도구상자에는 이 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윈도우들, 그러니까 그래서 메뉴 같은 거 있죠. 메뉴라든지 툴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를 한 바가 있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윈도우 객체를 갖다가 보통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컨트롤. 그래서 공용 컨트롤 이렇게 되는데, 공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윈도우 객체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 많이 보던 것들이죠. 버튼, 뭐 체크박스, 이거 나중에 몇몇 중요한 뭐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실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나름대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뭐가 중요하냐? 자, 이거 좀 크게 늘리겠습니다. 크게 늘리고 이 와중에 이렇게만 해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딱 실행시키면 이게 폼이라고 하는 거지. 이 덩어리가, 이 사각형 큰 덩어리가 폼이고, 이 폼 덩어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폼 덩어리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 갖다가 프레임이다라고 해요. 이 전체 트리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로 생각해 주면은 그냥 액자처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액자들 보면 여러분들 액자의 틀이 있죠. 액자의 틀이 있고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베니어판 있죠. 베니어판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 베니어판에다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러버 밴딩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클리핑 같은 거, 잘라내기 같은 걸 할 때 이 폼 자체를 갖다가 이 액자 자체를 그림 그리는 용도로 쓰면은 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는 경우가 짬짬이 있습니다. 가끔 있기 때문에 보통 관습상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느냐, 이런 폼이 있으면은 이 폼, 우리의 목적은 이 폼의 이 하얀 화면, 폼에 포함되어 있는 하얀 화면에다가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할 생각인데, 폼에 여기도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도 뭔가 작업을 할 생각인데, 요 하얀 화면이 공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합시다. 이거를 어디 마트에 가서 액자를 하나 샀어요. 액자를 하나 샀는데 액자에 여기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제 액자의 밑에 하얀 종이 한 장 이렇게 붙여놨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베니아판에다가 그냥 베니아판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베니아판이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림 그리기, 이거 그림 그리기 위한 액자라고 치면은 그림 그리기 위한 여기 도화지를 하나 에다 붙여놓는 게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도화지를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냥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용하지 않고,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기 아까 속성 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옆에 붙은 속성 탭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여기다 붙이려니까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래서 많이 헤맸습니다. 사실은 내가 C# 프로그래밍은 많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건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 개발 툴들이 복잡해져가지고 나 같은 노인네들 입장에서는 진짜 더 정신이 없고 힘드네요. 제가 지금 찾았어요. 보통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여기 탭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좀 넓혀보면은 여기에 요런 게 있어요.
솔루션 탐색기 여기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이렇게 몽키 스패너처럼 생기게 있네요. 그래서 이걸 탁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속성창이 생깁니다. 힘들어.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 보통 이 밑에 있는 화면에다가 그림 그리는 일을 직접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림 그리는 일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컨트롤 하나 붙여가지고 그 컨트롤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갖다가 보통 수행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컨트롤이 뭐냐? 도구상자 이렇게 가보면은, 도구상자에 가면은,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 여기, 픽처 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픽처 박스. 요 픽처 박스가 보통, 그림판처럼 그림 그리는 용도로 쓰는 윈도우입니다. 요 윈도우, 자바에서는 판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보통 그리는 일을 하지 폼에다가 직접 그리는 일은 잘 안 한다는 거죠. 물론 폼에다가 해도 어느 정도 되긴 됩니다.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좀 완벽하게 그림 그리는 행위를 할 때 여기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항상 픽처 박스 여기다 붙입니다. 자, 픽처 박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은 픽처 박스 붙이게 하기는 이런 게 하나 생기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끝까지 닿도록 대충 이 정도 표시가 이렇게 탁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픽처 박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액자에다가 새로 산 액자에다가 새로운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 하나 갖다 내가 원하는 도화지 하나를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 바깥에 예를 들어서 이 바깥에 있는 프레임이랑 이 픽처 박스가 딱 맞물려 돌아다녀야 돼요. 여기 맞물려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조치를 해야지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느냐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조그만 여기 화살표 있죠. 조그만 화살표. 이 조그만 화살표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보면은 픽처 박스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은 맨 밑에 있는 부모 컨테이너에서 도킹 이렇게 합니다. 도킹이라고 하는 거는 쩔거덕 붙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픽처 박스가 이 픽처 박스의 부모에 해당하는 게 이 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폼에 붙여나가는 겁니다. 폼에 붙입니다. 이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폼에 탁 붙이면은 지금 보다시피 안에 있었던 그 점선을 했던 사각형이 그 프레임이랑 똑같이 변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 모드는 오토 사이즈로 이렇게 해줍니다. 오토 사이즈로 해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달리 이 폼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안에 있는 픽처 박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원래 있던 폼과 픽처 박스를 붙인 폼이랑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게 보이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까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그죠? 아까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이 안에 그림 그리기 위한 도화지를 하나 더 붙였는데 그게 픽처 박스다 하는 겁니다. 이 픽처 박스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픽처 박스 객체 이 컨트롤에 이름이 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 픽처 박스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픽처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눈에 잘 보니까 여기를 선택하면 프레임을 선택한 거고 여기를 선택하면 프레임을 선택한 거고 여기를 선택하면 픽처 박스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프레임을 선택했을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뭡니까? 크기 조절하기 위한 버튼이 바깥에 생기죠. 그죠? 그런데 안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픽처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바깥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인다는 거죠. 요거 픽처 박스를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요것도 나타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속성을 갖다가 속성 메뉴를 이용하거나 도구 메뉴 같은 걸 이용할 때 여기 선택하느냐 여기 선택하느냐 이거 길을 안 잃어버리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프레임 선택한 경우 여기는 픽처 박스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픽처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한번 이 속성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창을 이렇게 보면은 속성창에 텍스트 속성창에 여기 지금 번개네. 속성창에
속성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네임이 있는데 네임이 픽처박스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픽처박스 1은 소스 코드에서 보면은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기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요겁니다. 좀 소스 코드에 가서 보면은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엔가 이런 글자가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픽처박스 1 이런 글자가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도구가 자꾸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1, 2, 3를 붙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걸 그냥 쓰게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생길 때마다 자꾸 그런 이름을 갖다가 변경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귀찮기도 해가지고 그냥 두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거 속성 가서 네임이 아까 픽처박스 1이라고 돼 있죠, 그죠? 나는 이거를 픽처박스 1이라고 안 하고 캔버스다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겁니다. 캔버스. 그림 그리기 위한 도화지기 때문에 내가 캔버스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내가 리턴을 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리턴을 탁 치면은 자 아까 봅시다. 아까 소스 코드에 뭐가 있었죠? 픽처박스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그죠?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은 아까 이 자리에 픽처박스 1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캔버스로 변해 있다는 거죠. 여기만 변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변해 있고 여러 군데 가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캔버스가 이런 식으로 변해 있으니까 그 점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이 꼭 상기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수업 끊고 다음 수업으로 연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끊고 2교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